자, 다시 이쪽을 보실래요? 아까 저희가 1교시까지 배운 것은 요 1세대 요건하고 1주택 개념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이 양도 시점에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비과세 가능한데 지금부터는 이걸 배워요. 지금부터 하는 거 중요해요. 등기부상은 두 채예요. 그럼 두 채 중에 원래 한 채를 팔면은 과세죠. 그런데 이 두 채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두 채라더라도 두 채를 팔 때 법을 적용할 때 한 채로 의제를 해줘요. 여기 이제 말로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바로 케이스 하나 설명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남성분이 35세예요. 그럼 아까 30세 이상 되면 결혼 안 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받죠. 그럼 이 사람이 A주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세대 맞고 하나주택 갖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걸 팔면은 2년 이상 보유 등을 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한 분 살고 계신데 이분 연세가 47세예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30세 이상이니까 1세대 맞고 B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미. 그러면 역시나 1세대가 하나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각각 팔면은 1주택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이미 독립된 세대인 상태에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혼합니다. 그럼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아까 동일 세대, 동일 가족을 구성하죠. 그럼 1세대 내 몇 주택자예요? 2주택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남편 집을 먼저 팔든 아내 집을 먼저 팔든 먼저 파는 것은 등기부상은 두 채잖아요. 근데 이거는 투기예요,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니까 어떤 예외를 뒀냐면 혼인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에는요. 요 혼인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 몇 년 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부상 한 채라도 몇 채로 봐준다. 한 채. 그리고 동거복량도 똑같아요. 부모님 별도 세대 집 한 채. 자녀 결혼했고 별도 세대 집 한 채. 그 상태에서 동거복량을 하게 되면은 같은 세대 내 2주택자. 그때는 10년 이내 파는 걸 인정해줘요. 그러면은 혼인은 몇 년 이내고 5년 이내고 동거복량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니까 지원 목적으로 몇 년까지 연장을 해준다. 10년. 그러면 여기서 이건 누가 이득 본 거예요? 띠동갑이네. 띠동갑. 20대 손 들어봐요. 20대. 20대 은평은 20대가 없어요? 아이 거짓말 진짜 20대야? 거짓말하고 있어. 10대잖아 10대. 아직 결혼 안 하시면 손 들어봐요. 그럼 앞으로 결혼하실 분. 그럼 맨 뒤에 분. 나중에 남성분이 괜찮아요? 예? 근데 12살 어려. 어떻게 생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남성분이 막 결혼할 남성분이 12살 어려요. 근데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결혼할 생각 있어요? 오케이 결혼하신다. 결혼 아직 안 했죠? 아, 했습니까? 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가 조사해봤는데 국정원 친구한테. 자, 책을 보시면요. 60페이지. 자, 방가로 2번 보시면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인데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우선은 밑에 4번을 먼저 볼게요. 혼인. 혼인으로 2주택이 될 수 있죠? 그럼 가로에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 날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동거복량은 가로 몇 년 이내? 10년 이내인데 동거복량은 원래는 부모님 연세가 어느 한 분은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은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외 하나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연세는 젊은데 병이 드실 수 있죠. 그때는 60세 미만도 포함됩니다. 60세 미만도 동거복량 인정한다는 거. 다시 한번 원래는 몇 세 이상인데요. 60세 이상인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요양급여 몇 세 미만도 포함한다고요. 60세 미만. 그다음 동그라미 1번인데 자 이쪽을 잠깐 보십시오. 자 갑니다. 요것도 이번에 좀 시행령으로 하나 바뀌는데 그건 아직 뭐 할 필요가 없고 잠깐 보세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종전주택이라고 해요. 원래 살고 있는 주택. 취득해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요때 팔 거예요.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한 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 등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이사 갈 집을 취득하면은 이 기간 동안 살 데가 없잖아요.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이사 갈 주택을 새로 먼저 취득한다고요. 그것을 신규 주택이라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취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원래 있는 주택을 팔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등기부상은 몇 채예요? 두 채인데 이게 법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충족하면 이것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복된 기간으로 인정받아서 종전주택을 팔 때 한 채로 인정을 받는데 그 조건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단기 투기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나서 이사갈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판다면 등기부상은 몇 채지만 두 채지만 이것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아무런 가정을 주지 않고 이 말을 주면은 이 멘트 기억하세요. 최소한 종전주택 취득한 후 몇 년 이상이 지난 후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 주택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짜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뭐를 판다며 종전주택을 판다면은 등기부상은 몇 채지만 두 채지만 한 채로 봐서 뭐 가능하다, 비과세 가능하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가로 1년 이상이 지난 후 1년 이상 적으세요 지금.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니은은 예외입니다. 니은은 조정대상 지역 동그라미 아세요? 조정대상 지역 동그라미.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년도 9.14 이후, 요 연도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인데 9.14 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짜부터 이게 바뀌어요. 앞에 볼게요. 요거는 지금 바뀌기 전에는요. 이거를 2년 내로 바꿨다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것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종전주택을 빨리 팔아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요건을 강화시켰는데 이게 이번에 시행령이 뭐가 바뀌냐면은 이거를 더 강화시켜요. 1년 이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이미 아파트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 내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죠. 그때는 무조건 다른 아파트 취득한 날짜로부터 이제는 빨리 팔아야 돼. 몇 년 내? 1년 내에 원래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채로 인정받는다는 거. 그래서 개정 안으로 합시다. 거기는 몇 년으로 바꾸세요? 1년 이내. 근데 요거는 시행이 올해부터 될지 내년부터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최종 통과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안으로 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도권 밖에 주택하는 주택인데 자 이건 요겁니다. 이거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돼요. 자 잠깐 보시죠. 원래 내가 서울에 A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수도권 밖에 주택을 매입한 사유를 크게 법에서는 세 가지를 인정해요. 첫 번째 취약, 그 책에 있어요. 취약 또는 근무상 또는 질병 요양인데 자 잠깐 보세요. 요것만 예를 들어보자. 질병 요양. 은평구에 A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종합검진 받았는데 병이 든 겁니다. 암 선고를 받아서 강원도 수도권 밖 좋은 데 가서 질병 요양 목적으로 주택을 하나 매입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팔아볼게요. 등기부상은 몇 채? 두 채지만 요거를 과세관청에 증명을 시켜주면 돼요. 남 검사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무조건 A 주택을 팔 때 한 채로 봐주는 게 아니고 이 사유가 해소가 된 날짜가 있겠죠. 한마디로 병이 치유가 된 날짜. 병이 치유가 된 날짜로부터 우선 3년이네요. 몇 년이네? 3년 이내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판다면 등기부상은 몇 채지만 두 채지만 몇 채로 봐준다. 한 채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관을 기입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악법도 법입니다. 봐봐요. 병이 치유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강원도에 있는 집을 팔고 은평에서 다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걸 팔아야지 원래는 한 채로 봐주는데 이게 아니에요. 법은 그게 아니고
뭐를 팔아야지? 종전주택을 팔아야만이 몇 채를 봐준다. 한 채. 그래서 악법도 법이니까 법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도권 밖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데 취약 동그라미, 근무상 동그라미, 질병유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줄 사유가 해소가 된 날부터 밑줄, 그리고 가로에 몇 년이네요? 3년 이내. 몇 년이네요? 3년 이내. 이 날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등기부상은 두 채지만 몇 채로 봐준다? 한 채. 그 한 채로 인정받는 게 몇 년 이상 보유하고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이상 거주했다며? 2년 이상 거주했다며? 자, 그 다음에 그럼 잠깐 다시 저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암기 하나 봅시다. 두 채인 경우라더라도 한 채로 봐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혼인은요? 혼인 빨리빨리요. 5년 이내. 동거복량은요? 10년 이내. 일시적인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원래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이내로 팔아야 돼요? 1년 이내. 그리고 수도권 밖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러니까 세법이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숫자 때문에. 이 조문을 누가 이해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 투자가 안 돼서 이 숫자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암기가 안 되니까 세법이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세법은 무조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암기식으로 공부하십시오. 이해는 제가 하고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이해하려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아예 그냥 암기라는 게 빠르지. 축하드려요. 또 질문 하나 맞추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거 봐봐요. 지금부터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요 요건 받고요. 그다음에 주택 하나 받고요. 그럼 이 한 채가 몇 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게 어디에 있는 거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은 몇 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2년 이상 거주인데 여기서 2년 이상 거주라는 것은 날짜 고려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취득한 것이라더라도 지금 팔 때는 몇 년 이상 거주를 하다 팔아야 된다. 2년 이상.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이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 단어를 주기 전에 이것만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1주택이 처음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이라면 이미 2년 이상 내가 살았다면은 자체 비과세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1주택을 팔았는데 서류상으로는 2년 보유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2년 이상 거주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면 법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가 가능한데,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인문과정 예를 들었던 거. 결혼했고요. 그러면 1세대 맞고요. 10년 동안 진짜 아끼고 절약, 근검절약해서 주택을 최근에 하나 매입했어요. 그러면 1세대 요건 충족했고 한 채를 갖고 있는 거 맞죠? 이 한 채를 팔았을 때 이미 2년 6개월을 보유 거주했다 가정을 해볼까요? 서울로 가정하고 그러면 자체 뭐가 돼요? 자체 비과세. 그런데 이 1주택을 팔았을 때 서류상 1년 6개월만 보유 거주를 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까지만 놓고 본다면 원래는 과세예요. 원래는 과세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년 6개월 보유 거주한 이유가 이 1주택이 수용당할 수 있잖아요. 수용도 양도 맞죠. 근데 자발적인 양도예요, 강제적인 양도예요. 강제적인 양도니까 1주택이 뭘 당하며 수용을 당하며 수용당하는 1주택은 내 의사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상 2년 보유, 2년 거주가 안 된 경우라더라도 법을 적용할 때는 보유 거주한 걸로 의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겠다? 비과세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이제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뭘 나누냐면 요 보유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 거주한 걸로 의제받아서 비과세 가능한 게 총 조문이 7개인데 여기서 매년 물어봅니다. 7개인데 7개를요. 5가지와 2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이 5개는요. 보유 기간도 제한받지 않고 거주 기간도 제한받지 않는데 7개 중에서 2개는요.
거주 기간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유란 말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유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요 보유 및 거주 기간 제한을 동시에 받지 않는 5개라 2개는 거주 기간만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 5개 중에서 이미 하나는 했다고요. 뭘 당하면 된다? 수요. 그럼 요거를 잠깐 먼저 봅시다. 자, 책을 보시면요. 맨 밑에 박스 보세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데 우선은 두 번째 칸을 먼저 보시죠. 사업인정 고실 전에 취득한 주택이 뭘 당한다면요. 수요. 그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전제 조건은 수용을 당한다고 모두 혜택받는 게 아니고 수용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전에 그게 언제다? 사업 인정 고실 전. 이미 어떤 지역이 사업 인정 고시가 됐다는 것은 수용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태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사업 인정 고실 전.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로 가보죠. 자, 첫 번째로 가시면 자 잠깐 집중하실래요? 이걸 매년 물어봐요. 키워드가 요거예요. 뭐라고 적었어요? 건설 임대주택인데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건설 임대주택은 뭐냐면은 건설회사가 주택을 건설해서 이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럼 이거 내 거예요? 건설회사 거예요? 건설회사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 건설 임대주택은 우리가 처음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내 집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설회사가 임차인한테 분양으로 전환시킨다고요. 그럼 내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내가 임차인으로 살다가 매입하니까 내 집이죠. 그럼 내 집이니까 내가 이 주택을 팔 수 있는데 보유라는 것은 내 집이잖아요. 그럼 여기부터잖아. 매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가 보유 기간인데 그럼 이거 봐봐요. 요 임차 시점부터 매입 시점까지는 거주 기간이죠. 거주 기간이 4년 6개월로 가정을 해보고요. 매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는 내 집이니까 보유 기간도 되고 내가 살고 있다면은 거주 기간도 되겠죠. 그럼 이게 1년이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서류상만 놓고 본다면 내 집인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는 1년밖에 안 되죠. 1년 보유 거주밖에 안 되는데 어떤 혜택을 주냐면 요 건설 임대주택만큼은 내가 임차한 시점부터 분양받아서 양도한 시점까지 들어가서 살았던 거주 기간만 5년 이상이잖아요. 5년 이상이면 내 집인 시점부터는 2년 보유 거주를 생각하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 임차 시점부터 분양받아서 양도할 시점까지 총 거주 기간이 지금 5년 6개월이죠. 5년 6개월이니까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 맞으니까 요 내 집인 시점부터는 몇 년밖에 안 됐지만 1년밖에 안 됐지만 2년을 보유 거주한 걸로 의제받아서 뭐 가능하다. 비과세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푸실 때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 단어가 나와요.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며 5년 이상이며 내 집인 시점부터는 보유 거주를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건설 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외 이주라 국외 거주를 묶어주세요. 해외 이주나 국외 거주를 묶습니다. 묶으셨어요? 자, 요거요. 봐봐요. 결혼했고요. 국내 집 한 채. 근데 이분들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네요. 호주로. 그럼 국내 주택 팔고 나가야 되죠. 팔 때 2년 보유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투기 목적이요. 이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파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은 2년 보유, 거주가 안 된 상태라더라도 이민 가는 서류만 관할 세무서에 제시를 해주면 비과세 가능한데 문제는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요. 악용한 거예요.
이것을 주택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놓고 이민을 간 다음에 한 10년 뒤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때 집가 상승분을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이제는 출국한 날짜로부터 2년 내 파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아야 된다? 2년 이내. 그래서 보시면 해외 이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가로에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하나고. 근데 주의사항이 여기서 출국일은요, 인천공항 출국 날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받은 날짜. 적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해외 거주는 외국으로 발령받은 거예요. 어디로? 외국. 그러면은 국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지점으로 발령받을 수 있죠. 근데 근무 조건이 10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이네요. 그러면은 가족을 데리고 나갈 거 아닙니까? 이민하고 다를 게 없다. 역시나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파는 주택은, 2년 내 파는 주택은 보유를 하지 않든 거주하지 않든 뭐 가능하다? 비과세. 그다음 5개 중에 하나 남았네요. 자, 이거는 요겁니다. 지금 네 번째는 외국으로 발령받은 것인데 5번째는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은 겁니다. 지방이 멀진 않아요. 거제도. 이거 뭐 5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제도로 발령받은 사람이 사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장님, 나 6개월만 근무하면 됩니까? 아니요. 최근에 네 프로젝트 실패했지? 10년 근무해야 돼. 그러면 회사 그만둬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지 무조건. 그러면은 10년 동안 어떻게 주말 부부 합니까?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나갈 때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안 한 상태라도 우리가 관할세무서에 내가 발령장을 받아서 거제도로 갑니다 라는 서류만 입증시켜주면은 보유한 걸로 의지해주고 거주한 걸로 의지해주는데 조건이 붙어요. 서울에 있는 집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하던 주택이 하나예요.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래서 1년 이상은 입주를 해서 살던 주택만 이게 혜택을 받는 것이지, 주택을 매입해놓고 살지도 않았던 주택은 이건 투기 목적으로 보니까 그때는 이 혜택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안 한다?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 질병, 요양 등 목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듯 2년까지는 거주하지 않듯 상관하지 않고 뭐 해준다? 비과세인데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몇 년 이상은 거주하셔야 돼요? 1년 이상.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잠깐 앞에 보세요. 지금 5개를 봤단 말이에요. 이 5개는 서류상 몇 년 이상 보유가 안 됐든, 2년 이상 보유가 안 됐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데, 자, 첫 번째,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 다음에 수용은 사업인정, 고실 전에 취득한 주택이 하나고, 해외 이주나 국외 거주로 나가는 것은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아야 되고요. 2년 내 팔아야 되고, 국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발령장 받은 것은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하나 한다. 1년 이상. 이 날짜가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 나중에 암기 시켜드린다. 시켜드리니까 지금은 그냥 조문만 이해하시라고. 지금 여러분들 1, 2월 달인데 와, 어떤 분들 답답하대. 한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11월부터 강의 들었는데 지금 조문이 암기가 안 된다네? 그 사람 합격 못해, 느낌이. 너무 급한 거야. 지금 2번째 강의도 안 들어놓고 암기를 못하는데 1, 2차 같이 하시는 분이 그럼 그렇게 시간이 많아? 근데 내가 카톡을 보냈죠. 참 급하시네요. 솔직히 보내, 참 급하시네요. 이 급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시험 포기하게 되실 것이니까 지금 1월 달입니다. 시험은 10월 달이고 천천히 갑시다. 사랑합니다라고 보냈지. 상대방이 메시지가 왔어요. 뭐가 왔는지 알아요? 기프트콘이 왔어. 스타벅스 그 마카롱 세트. 내가 얼마인지 봤더니 11,000원 정도 간대. 더 좋은 거 보내지. 내가 핸드폰 보여드려 지금? 질문 드려도 돼요? 예. 건설 임대주택이 민영 건설 임대주택 평수 큰 거. 예. 그런 거 뭐 전혀 구분 없이 그냥. 그게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임대주택법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건설 임대주택법이 있고요. 공공건설 임대주택법이 있는데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는데
그거는 세법 부분이 아니고 그쪽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 조건까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그걸 내진 않아요. 그냥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줍니다. 그럼 그 건설 임대주택이 민간이든 공용이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공부합시다. 제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다 알진 않습니다. 예. 예, 잘 모릅니다. 예. 면접 같은 거 있습니다. 어차피 뭐 잘 모르겠다. 예. 최근에 한 번에 질문하신 게 이걸 질문하셨어요. 임대료 상한제 있죠. 5%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건 세법이 아닙니다. 그쪽 임대 관련된 법인데 요게 작년에 2019년도 10월 며칠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봄에 통과가 됐는데 6개월 유예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 10월 며칠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고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하고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이 5% 적용하는 룰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들어오고 새로운 임차인이 딱 들어간다. 이 사람 무조건 적용이 돼요. 5%를 못 넘어가. 그분이 이걸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 이후에는 처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약간 규제가 다른데 이걸 내가 잘 모르겠잖아. 아니 내가 컴퓨터가 아니라니까. 그 밤에 질문하셔갖고 내가 답변을 보냈죠. 카톡으로 한번. 내가 내일 아침에 잠깐 법률 검토를 하고 아침에 카톡을 보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트 표시가 나한테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그날 아침에 이거 우리가 한 20-30분이면 되니까 임대집보 들어가 조문을 확인해봤더니 제 생각이 맞아요. 제 생각은 그 적용이 돼요. 근데 제가 절대 확 정도로 얘기를 안 해요. 실무는. 뭐라고 얘기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5% 적용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126번을 가르쳐요. 이게 국세청 세밀의 콜센터인데 그걸로 전화하셔서 확인을 해보십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는 그게 이론적인 게 아닌 이상은 제가 확정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확답을 안 하는 형태로 답을 한다고. 근데 그분이 또 기프트콘을 보냈어. 그래서 기프트콘이 많이 쌓여. 뭘 얼마요? 들어올 때마다 먹지. 자, 이쪽을 잠깐 보십시오. 갑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요거예요. 요거 약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강의 들으십시오. 나중에 3월달 이해하니까. 지금부터 요거예요.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은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만 있다고 비과세 되는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나와야 돼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 살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요. 내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걸로 의제받아서 비과세가 되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을 잠깐 보죠. 쉬워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임대를 하던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5채를 임대해서 파는데 그 5채 중에서 한 채가 임대 기간 요건이 끝난 겁니다. 뭐 단기 임대는 4년이고 뭐 장기 임대는 8년인데 요 임대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임대 기간이 끝나니까 내가 이 주택을 팔 수 있다고. 근데 이 임대주택 파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주택은 임대인은 들어가서 거주를 못 하잖아. 임차인이 거주하니까. 그리고 임대 요건 충족했고 그러면은 이것은 예외를 두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임대하던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서 나중에 팔 때는 그게 어디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현실상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외를 두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대 조건만 충족을 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인한테 거주한 걸로 의제받아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원래는요. 자 요겁니다. 지금부터 아까 사장님 질문하신 건데 봐봐요. 만약에 이쪽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8년도 이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되기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거 있죠? 매입한 거 있죠? 이것은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예측 가능성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2년 이상 서울도 거주하라는 것은 서울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요때 됐으면 요때 이후에 매입을 한 거만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예외를 하나 두냐면 이런 예를 뒀어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된 이후에 주택을 매입을 하긴 했는데 잔금을 지급하긴 했는데 조정 대상 공고가 되기 이전에 계약을 이미 체결한 주택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그 사이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고가 된 거야. 그다음에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서류 해석만 놓고 본다면 공고가 된 이후에 매입한 거 맞죠? 근데 혜택을 하나 주는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네요. 주택을 갖고 있지 않던 무주택자는 공고가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것만 증명이 되면은 나중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 그게 6번째랑 7번째인데 자, 6번째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얘들은 오른쪽 칸에 동그라미 하시죠. 거주 기간만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 오른쪽 칸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하려는데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야. 누구에 한한다? 무주택자는 오른쪽 칸.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뭐 된다? 비과세인데 이 서울이 언제더라 이게 17년도가 18년도가 긴가민가 해요 지금. 그걸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실무상 얘기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 실무적인 거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저 무늬만 세무사야. 실무 논 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논 지가. 강의만 한 지가. 그 전에 실무하고 강의를 같이 했는데 몸도 피곤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강의만 한 지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감을 좀 잃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실무적인.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졸업생들 대상으로 실무 강의 하거든요. 그거 제가 안 해요. 다른 세무사님 초빙해서 하지.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은평 같은 경우는 졸업생분들 그 동문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걸 지정을 해줘요. 자기들이 실무할 때 궁금한 거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제 그 적은 것을 우리 아시는 세무사님한테 미리 전달을 해드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그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문회에서 그 수수료를 좀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요. 그 세무사님한테.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근데 저는 돈은 받고 싶은데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못해. 사람이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주택에 관련된 비과세를 언급한 겁니다. 저만 보셔야 돼요. 그럼 1세대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원칙은 양도 시점에 국내에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원칙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원래는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30세 이상 사마 이혼 또는 100분의 40 소득을 얻는다면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더라도 1세대로 의제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요건 충족했다며 비과세 가능하고요. 원칙은 양도 시점에 국내에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비과세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 2채라 하더라도 그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면 한 채로는 의제받습니다. 그 한 채로 의제받는 게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비과세 가능한데 그 한 채로 의제받는 게 혼인은 5년 이내, 동거복량은요 10년 이내, 수도권 받기란 단어가 들어가며 3년 이내, 일시적인 것은 1년 이상이 지나고 3년 이내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며 1년 이내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총 7개 조문 중에서 처음에 5개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동시에 제한받지 않고 밑에 것 2개는 거주 기간만 제한받지 않는데 보유 및 거주 기간 동시에 제한받지 않는 것은 건설 임대주택. 조건은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두 번째 수용. 사업 인정 고실 전에 즉한 주택이고 세 번째는 해외 이주. 네 번째는 외국으로 발령받은 것인데 이민하고 외국으로 발령받은 것은 조건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먼저 파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발령자 받은 것은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하나입니까? 1년 이상. 그리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가능한 것은 임대주택, 나는 거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게 확인됐다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더라도 그것은 혜택을 준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뭐 가능하다? 비과세 가능하다. 틀은 형성돼요?
여러분? 틀은 형성돼요? 틀만 형성돼요. 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출제됐던 거. 자, 60페이지 가시면 맨 하단에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까? 자,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잠깐 앞에 보실래요? 중요해요. 이번에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지금 출제됐던 거 다 못 들어가고 우선 매년 나오는 거 설명드리고 특수한 경우 제가 하나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갑이 A 농지를 갖고 있고요. 을은 B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은 A 농지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고 을이 갖고 있던 B 농지를 넘겨받겠죠. 이게 교환이죠. 그럼 지난주에 제가 뭘 강의했냐면 교환은 쌍방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니까 양쪽 다 양도 취득으로 원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건을 교환하면 어떤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농지만큼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했다며 이 교환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그 비과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케이스를 듣기 시험에 나왔던 거 A 농지 가격을요 10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 기출 문제예요. B 농지 가격을요 영어 알파벳 Y원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숫자를 먼저 뜰까요? 이것을 8억 원으로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농지를 두 개를 교환했을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쌍방 토지 가액 차액이 그럼 큰 가액에서 작은 가액을 빼세요. 그럼 10억 원에서 8억 원을 빼면 얼마예요? 2억 원. 2억 원. 요 차액이 가액의 큰 편. 그럼 가액의 큰 편이 얼마예요? 10억 원. 10억 원에 4분의 1. 그럼 25%죠? 얼마 나요? 2억 5천. 이하여야 비과세가 돼요. 그럼 지금은 2억 원이 2억 5천 이해가 안 되죠? 되죠?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7억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쌍방 토지가액 차익이 얼마예요? 3억 원. 3억 원이 가액의 큰 편 10억 원에 4분의 1이니까 2억 5천. 이하예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니까 이것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을 우리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쌍방 토지 가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되는데 그 법조문을 잠깐 봅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상단. 우선 동그라미 1번 농지 범위부터 기억할게요. 농지 범위는 논 동그라미 밭 동그라미 과수원 동그라미 논밭 과수원까지가 농지입니다. 논밭 과수원이 농지라는 거. 논밭 과수원이 농지. 논밭 과수원이 농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봅니다. 그러면 공부상이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 경우 농지에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이 다 포함되는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소가 뭐예요? 거기다 적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본다. 물 뭐 이런 게 막 나올 거예요. 몰라.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지소란 무엇일까? 안 물어봐요. 이런 것도 농지에 필요하니까 농지로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농지 범위만 기억하세요. 농지 범위가 몇 개라고요? 3개. 3개가 뭐예요? 논밭, 과수원. 한 번 더요. 논밭, 과수원. 한 번 더요. 논밭, 과수원. 자, 동그라미 2번. 비과세 요건은 쌍방 양쪽 토지 가액 차액이 그럼 큰 가액에서 작은 가액을 빼야 되죠. 그 차이 나는 금액이 가액의 큰 편의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몇 분의 1 이하라고요? 4분의 1 이하. 그러면 자 앞에 보세요. 만약에 A 농지 소유권이 이렇게 을로 넘어갔을 때 지금 비과세권을 충족하며 A 농지에 대해서 갑한테 우선은 비과세를 해놓고 만약에 이게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다면 갑은 을로부터 경작상 필요해서 B 농지를 받았죠. 그러면은 요 받은 농지에서 앞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셔야 돼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A 농지 양도에서 우선 비과세를 해놓고 이제는 사후 관리를 합니다. 경작상 필요해서 받은 B 농지를 갑이 3년 농사 짓는지 그러면은
요거 우선 비과세 받은 사람이 앞으로 향후 B 농지에서 3년 농사 안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요건이 위배됐으니까 전에 A 농지 비과세한 거 다시 추징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어촌 지역에 공무원들이 실사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 A 농지 소유권 요쪽 교환으로 넘겨줬을 때 우선은 비과세를 해놨는데 갑이 만약에 을로부터 받은 B 농지를 향후 몇 년 농사 안 지면 3년 농사 안 지면 다시 요거에 대해서 추징 들어간다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요, 여러분들 농어촌 지역에 나와서 물어봐요. 이장 같은 분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저기 이장님, 갑이 요 몇 년 1년 전에 A 농지를 교환으로 너한테 넘겨주고 그때 요걸 비과세 받는다는데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으로 B 농지를 갑이 받았다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 B 농지를 현재 농사를 짓고 있음이라고 물어보고 간다고 실사 나와서. 그러면 그때 이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장이 이 사람 매일 놀러 다니거든. 거기 봐봐 다 풀밭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조건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그 이장님한테 그 막걸리 한 잔 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농사 짓는지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을 해달라고. 어제도 땡볕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쓰러져서 병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아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을로부터 받은 B 농지를 3년 농사 짓는데 이게 수용당할 수 있죠. 그럼 내 의사요, 내 의사가 아니야. 내 의사가 아니니까 농사 짓는 걸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받은 B 농지를 3년 농사 짓는 중에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럼 사망을 하셔서 갑의 상속인이 이걸 상속받아서 경작을 들어간다면 그때는 피상속인 경작기관과 상속인 경작기관 합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몇 년 이상 경작해야 돼요? 3년 이상 경작을 하셔야 되는데,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 경작기관과 상속인 경작기관을 뭐 한다? 통산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1, 2, 3번은. 4번은 나중에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 거 있어요. 이게 작년에 물어봤던 것인데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 출제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비사업용 토지 옆에다가 미친 사람이 출제했음. 아, 적어봐요. 그렇게. 미친 사람이 출제했음. 이거 맞춘 사람 없죠. 이걸 왜 물어봐? 지금 다 보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잠깐 봅시다. 잠깐 보실래요? 우리가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은 사업용 토지로 봐요.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런데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그것은 투기로 본다고. 그 투기로 보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요, 세법상 좀 제재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보세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경작상 현재 이용하고 있다면 사업용으로 봐서 세금을 많이 안 때리고, 경작을 안 하고 있으면 투기로 봐서 비사업용으로 봐서 세금을 많이 때리는데, 만약에 이 농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이거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에 내가 농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 녹지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해서 뭘로 그대로 갖고 있어라. 농지. 개발하지 말고 농지 갖고 있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녹지 지역은 무슨 색깔이 떠올라요? 푸르름. 그럼 농지로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처음부터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사업료로 봐야 돼요? 투기인 비사업료로 봐야 돼요? 사업료로 보는 거야. 처음부터 투기가 아닌 걸로 본다고요. 처음부터 농지 갖고 있으라는 지역이니까. 이걸 답을 먼저 알았다고 작년에. 나머지 지역은 미쳐요, 한마디로. 그래서 잠깐만 봅시다. 자, 밑에 동그라미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및 그 밖의 토지 판정은 무슨 현황에 의한다고요? 사실상.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사실상과 공부상이 달랐을 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등록 면허세 말고는 항상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지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작년 이미 물어봤고 이 지문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어디만 등록 면허세만 어디만
등록, 면허세만 뭐를 원칙으로 하고요? 공부. 나머지는 항상 뭐를 원칙으로 한다? 사실. 그럼 지금 양도소득세에서도 비사업용 토지 등을 판정할 때 서류를 놓고 판정한다? 사실관계로 판정한다? 사실관계. 다만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면 뭐로 간다고요? 공부상. 그 밑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가 있고 오른쪽 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있죠? 그러면 편안하게 보세요. 이것은 왼쪽을 보시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아요. 그럼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안 살고 있거나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럼 이거 사업용이에요? 투기예요? 투기니까 얘는 뭐로 본다? 비사업용 제재를 하는 것이고 밑에 2번은 편안하게 보세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투기로 간다고요. 그럼 뭐로 간다? 비사업용으로 보는데 오른쪽 칸을 보시죠. 오른쪽 칸.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지금은 이제 사업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제재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있거나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살고 있거나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사업용으로 봐서 제재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세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내가 있거나 그 만약에 농지 소재지가 만약에 뭐 강원도 양양군이며 내가 양양군에 살고 있어야 돼. 또는 연접한 시군구. 그러면 양양군 옆에 여러분들 뭐가 있게요?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라더라도 직선거리로 몇 킬로미터? 30.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 뭐 도로로 이 30km가 아니고 그냥 항공기로 봤을 때 직선으로. 뭐 기억을 보시면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연생 식물 재배지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 니은을 기억하시면 니은은 별표.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몇 분의 1 이상을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2번 별표하십시오. 자, 잠깐 앞에 보시죠. 방금 전에 왼쪽 칸 2번에서는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래는 투기로 간다고요. 원래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투기로 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2번은 도시 지역이라더라도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자, 2번 봐봐요. 도시 지역 중 어디에 있거나 녹지 지역 또는 도시 지역 중 어디에 있거나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도시 지역에 있는 것이라더라도 투기로 보겠다, 투기로 보지 않겠다, 투기로 보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은 설사 이게 도시 지역이라더라도 푸르름이 떠오르는 지역이니까 뭐로 인정한다?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는 도시지역이 아니었는데 이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그냥 투기로 간다. 투기가 아닌 걸로 본다. 투기가 아닌 걸로.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작년에 이미 출제를 했고 이거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파트라면 계속 내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이미 작년에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로 올해 다시 낼 일은 없다는 것. 다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잠깐 편안하게 봐주십시오. 그 밑에 작년 문제를 잠깐 보실래요? 작년 문제인데 그 문제 옆에다 적으세요. 난이도 최상. 난이도 최상. 자,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1번 농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논 동그라미, 밭 동그라미, 과수원 동그라미. 여기 농지 범위고. 자, 2번을 보실래요? 주거 상호 공업지역 외의 농지로서 뭐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자, 비과세권 나왔네요. 쌍방 토지가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몇 분의 1, 4분의 1 이하.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비과세 요건이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3년 이상. 자, 맞네요. 비과세 가능하고. 그다음에 3번을 가시면 이거 편안하게 보세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몇 킬로미터 이내 30km. 그 다음에 자기가 농작업의 몇 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돼요. 2분의 1. 여기 맞죠? 근데 4번을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동그라미 하세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OX, X. 뭐로 본다고요? 사업용. 얼마나 쉬워요, 답은.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무슨 색깔이 떠오른다? 푸르름. 그럼 농지로 인정받으니까 투기로 간다. 투기가 아닌 걸로 본다. 투기가 아닌 걸로 보니까 비사업용이 아닌 걸로 본다고요. 사업용으로 본다고요. 제재를 받지 않는다. 5번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했을 때만 뭐로 반다고요? 공부상. 작년에 이거 맞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만.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정식적으로 답안지를 내기 전에 정답을 내기 전에 우리가 30분 정도는 가답안을 먼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시험 당일날 출판사 들어가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걸 푸는데 야 황당하더구만. 이게 법전을 가면요 비사명 토지가요 이래. 그러니까 답은 찾았어요. 답은 법전을 보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답은 나와요. 쭉 보니까 나오는데 정확히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조문을 다 확인했더니 조문 확인하면서 열받더구만. 미친놈이 된 거야 이거. 이건 실무상 얘기예요. 실무상 얘기. 물론 뭐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때 나중에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 왜 내고 있어? 낼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이렇게 낸 게 딱 3문제예요. 16개 중에 3문제는 이 형태로 냈어. 지문이 4, 5개가 다 처음 내는 거야. 그건 못 맞춰요. 그리고 나머지 13개 중에서 한 문제는 지문은 나머지 이렇게 냈어. 근데 하나가 매년 내는 게 답이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문제야. 그리고 나머지 12문제는 답이 보이는 걸 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12문제에서 12개를 맞출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작년 문제. 근데 많은 분들이 8개를 못 맞췄죠. 근데 그 문제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틀렸대. 왜 강의도 안 했냐? 강의 안 하지. 미쳤다고 이걸 강의를 해. 아무도 안 나왔는데.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 그러면 이 문제는 강의 안 했다. 틀린 거 이해한다. 그럼 나머지 13개 왜 못 맞췄는데? 이거 강의했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고야. 그런 분들은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년 나오는 것을 틀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왜 이상한 것만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이지. 화이팅. 자, 오늘 고생 끝났어요. 뭐 3교시는 뭐 별로 할 거 없고요. 자, 잠깐 다시 마무리해 봅시다. 저를 보시죠. 이거 비사업용 다 보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1교시 부분하고 2교시에 배운 것은 이걸 배웠다고요. 내가 팔아서 돈을 번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때리지 않겠다. 그게 비과세인데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계산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주택에 관련된 비과세를 받고 농지에 관련된 비과세를 받는데 농지를 다시 보시면은 비과세 요건이 아까 갑 입장에서 A농지 소유권이 교환으로 얼로 넘어가죠. 그때 A농지 돈이 발생하도록 세금을 부과 안 하는 요건은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몇 분의 1, 4분의 1 바로 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단 말이 나오면 갑 입장에서 어리 갖고 있던 B 농지를 교환으로 받았죠. 받은 농지를 향후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중에 수용을 당하며 내 의사가 아니니까 3년을 농사 짓는 걸로 보는 것이고 돌아가시며 피상속인 경작기관과 상속인 경작기관을 모여서 합산해서 3년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봐서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기가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지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원래는 도시지역에 있으면 안 돼요. 도시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그것은 농사를 지어도 원래는 투기로 가요.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 푸르름이 떠오르는 지역이 딱 2개가 있죠. 그게 어디다?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만큼은 농지로 인정받으니까 그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본다? 사업용으로 본다는 거. 요까지 정리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심심하시죠? 심심해야 돼요. 자, 오늘 문제 자료 받은 거 하나 있어요. 문제 자료. 이거 2장짜리. 받으셨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보세요. 한 5분 쉬셨다가 1번부터 14번까지 OX 문제라 객관식입니다. 좀 쉬었다 하죠.